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간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경수는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온 것이었습니다. 경수야, 드디어 태어나는구나.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야. 내가 말한 대로 순자와는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순자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순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의 간병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잠든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경수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순자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수와 김 여사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버리고 김 여사와 함께 살려고 한다는 계획까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붓고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경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경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경수가 물어보자 순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순자는 경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경수가 산책을 나간 사이 순자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들이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서랍을 뒤져보니 더 많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경수와 김 여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최근까지 주고받은 편지들까지. 사진 중에는 순자와 결혼한 후에 찍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경수가 출장을 간다고 하던 날들, 실제로는 김 여사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순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산책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순자는 서둘러 편지들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순자의 눈이 떠집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 박경수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10년 전 경수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날부터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어 죽을 끓이는 일,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호박죽을 끓일까 아니면 닭죽을 끓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평범한 쌀죽을 선택했습니다. 경수의 입맛이 까다로워진 탓에 매일 메뉴 고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이 끓는 동안 순자는 경수의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뇌혈관 개선제까지 손바닥만 한 약통에 하루치씩 나누어 담습니다. 처음엔 이름도 어려웠던 약들이 이제는 친숙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준 복용법도 이제는 외워서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이 약은 식후 30분, 이 약은 식전 1시간. 혼잣말을 하며 약을 정리하던 순자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에 박식해졌을까요? 예전 같으면 두통약 하나 제대로 못 찾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에요. 경수를 깨우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말이 어눌해진 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었죠. 가끔 순자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만 돌리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곤 합니다. 순자는 경수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세수를 도와줍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보며 웃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거울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경수도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순자는 기저귀를 갈아주며 경수의 다리를 마사지해 줍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니까요. 순자의 말에 경수는 대답 없이 천장만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고맙다는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순자는 경수 옆에 앉아 죽을 떠먹여 줍니다. 경수가 흘리는 죽을 닦아주며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하지만 경수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순자의 마음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맛이 없나요? 다른 걸로 다시 끓여드릴까요? 순자가 물어봐도 경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죠. 순자는 참을성 있게 다시 숟가락을 경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돌보겠어.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지난 10년을 견뎌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며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이고 형제들도 각자 살기 바빠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다른 생각이 스며듭니다. 과연 내 인생은 이것뿐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가끔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 그립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경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아파트 단지 안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시간이 순자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죠. 경수는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나이 비슷한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자유롭게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참 좋은 날씨네요.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게요. 봄바람이 따뜻합니다. 간병하시기 힘드시죠?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 할아버지도 비슷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의 위로에 순자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미용실 앞에서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미용실 안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파마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예전엔 저렇게 미용실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경수와 함께 여행을 가겠다던 약속, 손자들과 놀아주겠다던 다짐,
취미 생활을 해보겠다던 계획들 말입니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순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졌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허전함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경수를 재우고 나서 순자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웃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고 적적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경수와 함께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수의 MRI 촬영 결과를 보며 김 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혈류도 원활해졌고 막혔던 부분이 상당히 뚫렸습니다.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던 경수의 상태였는데 갑자기 좋아졌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걷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김 원장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수도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경수의 생생한 표정이었죠.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순자가 다시 물어보자 김 원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물리 치료도 받아야 하고 언어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순자는 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수도 처음으로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재활병동으로 이동한 후 순자는 경수와 함께 물리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경수의 다리를 움직여주자 경수는 처음으로 발가락을 까닥거렸습니다. 어머, 움직여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치료사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빠른 회복이네요. 환자분이 의지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경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경수의 웃음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이제 예전처럼 손잡고 시장도 갈 수 있겠어요. 순자의 말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경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발가락을 움직이던 것이 일주일 후에는 발목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지지대를 잡고 잠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순자는 매일 경수의 재활 치료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경수도 예전보다 의욕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말수도 조금씩 늘어났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어느 날 경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거죠. 재활병동에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순자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처음엔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팡이만 짚고도 걸어 다녀요.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자는 더욱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경수의 언어 치료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음 연습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짧은 문장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경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자 순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10년간 경수의 마음을 짐작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경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걷고 싶어. 경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산책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공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어디든 같이 가요. 순자는 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자 경수는 지지대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비틀비틀했지만 분명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하세요. 순자가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재활병동 사람들도 모두 경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경수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경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생겼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간 묻어두었던 꿈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와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전이 있을까?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석 달째, 경수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워커를 잡고 병실에서 화장실까지 혼자 갈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제법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간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수의 대학 동창의 친구들이 문병을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경수를 단정하게 옷을 입혀주고 머리도 빗어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니까 기분 좋으시죠? 순자가 물어보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들이라 경수도 설레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리며 3명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경수와 같은 나이 또래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의 할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경수야, 오랜만이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의 반가운 인사에 경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순자는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김 여사예요. 경수와 대학 동창이죠. 우아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경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김 여사는 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0년간 간병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김 여사의 말에 순자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경수 주변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했던 일들, 자식들 이야기까지 화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너 정말 많이 좋아졌다. 말도 잘하고. 그러게, 처음 소식 들었을 때는 얼마나 걱정했는데. 친구들의 격려에 경수는 기뻐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경수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경수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큰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바구니 안에는 비싼 과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순자가 사양하려 하자 김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좋은 과일이에요. 비타민도 많고요. 김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건네는 순간 순자는 경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를 바라보는 경수의 시선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 김 여사. 경수가 김 여사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모료 당연한 거죠. 김 여사도 경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음료수를 사러 나간 사이 김 여사와 경수가 잠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병실 한 구석에서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수야,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회복되다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 덕분이야. 내가 자주 안부 물어줘서 힘이 났어. 경수의 대답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가 자주 안부를 물어봤다는 말이 생소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안부를 물어보셨던 건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 여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게 경수 소식을 들은 후로 가끔씩이요. 김 여사의 대답이 어딘지 애매했습니다. 순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온 후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김 여사와 경수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수야,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 다 같이 모임도 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다. 친구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김 여사는 경수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순간적인 스킨십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마지막까지 남아 경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주 올게. 회복까지 힘내. 김 여사의 말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친구들 만나니까 좋으시죠? 순자가 물어보자 경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특히 김 여사가 와줘서 더 좋았어. 경수의 대답에 순자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언급하지 않고 유독 김 여사만 거명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김 여사와는 언제부터 친하셨어요? 대학 때부터? 아니, 졸업 후에도 가끔 만났지. 경수의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순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경수가 피곤해하는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수와 김 여사 사이의 묘한 분위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에이, 괜한 의심하지 말자. 사람이 좋아서 웃은 거겠지.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다른 간병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회복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요? 좋아지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젊은 며느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병해준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짜증만 내죠. 맞아요, 맞아요. 건강할 때는 못하던 말도 하고 심지어는 딴 여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들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경수도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순자는 경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경수는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도 많아졌고 표정도 살아있었지만 순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오늘 물리치료 어땠는지 알아? 경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혼자서 10걸음이나 걸었어.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정말 대단해요. 순자가 기뻐하며 대답했지만 경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맨날 걱정만 하는구나.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경수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부정적으로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언제 걱정만 했나요? 맨날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런 말만 하잖아. 답답해 죽겠어. 경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10년간 경수를 돌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보가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 알겠다고. 잔소리 좀 하지 마. 경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수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다며 손을 뿌리쳤고 식사 준비를 해줘도 맛이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순자가 약을 가져다 주자 경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먹을 거야. 애 취급하지 마. 하지만 시간을 맞춰서 드셔야. 잔소리 좀 하지 마. 애들처럼 구는 거 싫어. 경수의 큰 소리에 순자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순자는 김 여사를 보자마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경수야, 어떻게 지내? 김 여사의 다정한 목소리에 경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순자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 여사 왔구나. 반가워. 오늘 혼자 왔어. 다른 친구들은 바빠서 못 왔어. 김 여사는 경수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병실 한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와 이야기할 때의 경수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좋아졌다면서? 응, 이제 거의 혼자 다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김 여사가 경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수도 김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면 뭘 하고 싶어? 김 여사의 질문에 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갇혀 살았거든. 경수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경수를 가둬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간 후 경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반면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저도 여보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경수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럼 앞으로 간섭하지 말아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경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다른 간병인들의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김 씨 남편 말이야.
회복되자마자 바로 이혼했대. 정말? 왜? 딴 여자 생겼다더라고. 간병해준 부인은 버리고. 세상에 그럴 수가. 요즘 그런 일이 많아. 남편 회복하면 딴 사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니까.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경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순자는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보, 뭘 생각하고 계세요? 순자가 물어보자 경수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 내일 날씨가 좋으면 산책 나가실까요? 혼자 나가고 싶어. 너무 답답해. 경수의 말에 순자는 서운했습니다. 10년간 함께 했는데 이제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여보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이 왔습니다. 석 달간의 재활 치료를 마치고 경수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순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만에 경수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 원장이 마지막 진료를 위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재활 치료만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수도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호자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자분의 회복에는 가족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 원장의 말에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10년간의 간병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록 느렸지만 혼자 걷는 모습이 기적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걸으실 수 있겠어요. 순자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도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야. 돌아보니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어떻게 여기에? 경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순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퇴원 축하해. 정말 다행이다. 김 여사가 꽃다발을 경수에게 건넸습니다. 경수는 기쁜 표정으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이런 걸 준비해주다니. 당연한 거지. 친구잖아. 김 여사와 경수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순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자신만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김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경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고맙지. 결국 김 여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순자는 앞자리에 앉은 김 여사와 경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순자가 말했지만 김 여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짐도 많은데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김 여사가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경수와 김 여사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김 여사는 계속 머물렀습니다. 순자는 빨리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경수는 김 여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순자가 예의상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김 여사는 사양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경수야,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김 여사의 말에 경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그동안 많이 답답했어. 경수의 대답에 순자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답답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많이 하면 돼. 그래야지.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김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다. 경수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화이팅. 고마워, 정말로. 김 여사가 나가려는 순간 경수가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순자도 함께 나갔지만 두 사람은 현관문 밖에서 잠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집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경수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경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녁 뭘 드실까요? 순자가 물어보자 경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김치찌개 어때요?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상관없어. 경수의 무관심한 태도에 순자는 서운했습니다. 10년 만에 집에 온 첫날인데 경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자는 계속 김 여사와 경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김 여사와는 언제부터 그렇게 친하셨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오래된 친구야.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으셨던 건가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봐. 친구끼리 안부 묻는 게 이상한 일이야? 경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수의 변한 모습과 김 여사와의 관계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10년간 간병하며 품었던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자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순자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와 자주 통화하는 모습이 순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경수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경수가 오래된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순자가 물어보자 경수는 깜짝 놀라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경수의 당황한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수가 잠든 후 순자는 서재로 갔습니다. 경수가 뒤지던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순자는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경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은 김 여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순자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야,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 너도 기억하지? 그때 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잖아. 순자와 결혼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에게 있을 거라고.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하지만 순자가 간병하고 있으니 내가 나설 수는 없었어. 그래도 가끔씩 병원에 가서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봤어. 편지는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경수가 쓰러진 직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회복되고 있다니 정말 기뻐. 우리가 약속했던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순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어.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간 남편을 간병하는 동안 경수는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온 것이었습니다. 경수야, 드디어 태어나는구나. 이제 정말 우리 시간이야. 내가 말한 대로 순자와는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순자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순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의 간병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잠든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경수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순자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수와 김 여사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버리고 김 여사와 함께 살려고 한다는 계획까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붓고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경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경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경수가 물어보자 순자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순자는 경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경수가 산책을 나간 사이 순자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들이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서랍을 뒤져보니 더 많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경수와 김 여사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최근까지 주고받은 편지들까지. 사진 중에는 순자와 결혼한 후에 찍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경수가 출장을 간다고 하던 날들, 실제로는 김 여사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순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산책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순자는 서둘러 편지들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산책 어떠셨어요?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물어보자 경수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공기도 맑고. 경수의 밝은 모습이 순자에게는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순자와 달리 경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순자의 질문에 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우선은 지금처럼 살겠지. 경수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김 여사와 함께할 계획을 세워놓고도 순자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더해졌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모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경수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난 어느 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김 여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순자를 대하는 태도는 날로 냉담해져 갔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순자로서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재활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같이 가실까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재활 모임은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굳이 가야 해? 번거로우니까 그냥. 경수가 귀찮아하자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셔야 해요. 선생님들도 경수 어르신 회복 상태를 보고 싶어 하시고요. 결국 경수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 재활센터 강당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간병인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각자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속에 품고 온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일어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수 환자 보호자 정순자입니다. 사람들이 순자를 주목했습니다. 경수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10년간 뇌졸중으로 앓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년간 간병하는 동안 저희 남편은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김 여사라는 분인데 남편의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순자는 편지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남편이 회복되면 저와 이혼하고 김 여사와 함께 살겠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누구와 살림을 차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자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문이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경수가 미리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상황을 파악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들어오신 분이 바로 김 여사입니다. 순자가 김 여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그만해.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10년 간병한 제가 그만하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아내가 10년간 간병해줘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 간병인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성심성의껏 간병한 게 잘못인가요? 순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경수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경수 씨 차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설명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는 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수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인가요? 순자가 다그쳤습니다. 김 여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자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강당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편지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제가 10년간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경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간병 10년은 헛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몫을 다했으니 이제 당신 몫으로 살아보세요. 순자의 말에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한 구경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는 인사를 하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경수가 순자야 하고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온 순자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억울함을 모두 토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간병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롭고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떨렸지만 순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경수가 가져가고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경수는 일주일 전에 김 여사와 함께 살기 위해 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자에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빈 방을 둘러보던 순자는 문득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간병하느라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노인 돌봄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봉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물어보았습니다. 10년간 남편 간병을 했습니다. 뇌졸중 환자였어요. 순자의 대답에 복지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시네요. 저희가 딱 그런 분을 찾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첫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움을 드리게 된 정순자입니다. 문을 연 할머니는 순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요즘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힘들었거든요. 순자는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10년간 쌓인 간병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손이 야무지시네요.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물어보자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을 돌봐서 익숙해졌어요. 그러셨구나.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이 돌보고 계세요. 몇 주가 지나자 순자는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순자의 정성스러운 돌봄에 감사해했습니다. 순자 씨가 오니까 집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친딸보다 더 잘해주시네. 어르신들의 고마운 표현에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0년간 경수를 간병할 때는 받아본 적 없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복지관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한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막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살면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자유롭다는 게 제일 좋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 집에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어르신들을 도와드렸고 그들의 고마운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수를 간병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충만감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수의 저녁약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순자. 어머, 순자야. 어떻게 지내?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에 순자는 기뻤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아. 이혼했어. 정말? 무슨 일이야?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긴 이야기야.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얘기할게. 그런데 지금 마음은 편해. 그래, 다행이다. 언제 시간 되면 만나자. 그래, 좋아. 나 요즘 시간 많거든. 통화를 마친 순자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도 봉사활동이 있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날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10년간 경수의 간병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밤새도록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게 되었구나.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자. 순자는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경수가 내 손을 뿌리쳤지만 나는 이제 세상에 많은 손을 잡을 수 있다. 진짜 간병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어. 순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만남, 새로운 보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순자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